예. 바로 전날인가요? 브래드 네. 셔먼 아태 소위원장이 예. 또 그분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일본과 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예.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해야 된다. 네. 그런 또 입장도 간담회에서 끌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그 미국에 아시다시피 이제 연방 하원의원이 435명이 있고요. 예. 상원에 100여 명이 있고 100명이 음. 모든 미국의 연방의 입장은 사실 그 뭐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일본하고의 동맹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있지만은 그 한미일 동맹이 한일 간의 어떤 중심축 그거는 사실 일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도 일본의 주일 미군이 한 6만 2천 명 정도 주둔하고 있죠. 우리가 2만 8,5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속에서 미국 연방의 입장도 대개는 일본 쪽에 이렇게 무게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류의 그 섹터들이 있지만 연방의회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국은 행정부와 비슷한 권력을 연방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또 한국의 역사 또 지금 한반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고요. 제가 브래드 셔먼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포럼을 시작하고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포럼을 열면서 그걸 하면서도 한 1년 반 정도부터는 그 미국의 주요 연방의원들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고 또 후원도 뭐 유권자로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런 속에서 많은 우리 한반도에 관련 역사의 논의들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남북 간의 지금 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간에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평화의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놀랐는데 이번에 셔먼 의원하고 저희 KPEC이 9월 21일 날 그 LA를 아시겠지만 LA에 그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코리아타운에 그 몇 개 안 되는 이제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쪽으로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현재 그 한반도 현안 그리고 동포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했거든요. 거기 그 중에 중요했던 현안이 하나가 현재 이제 한일 간의 어떤 디스퓨트 분쟁 문제, 특히 일본의 그 경제 도발, 경제 제재 이 부분이 크게 이제 대두가 됐고요. 셔먼 의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2015년 그러니까 12월이었나요? 그 한일 간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안에 그 굉장히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900만 불,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좀 비싼 콘도 하나 값도 안 되는 거로 그 전쟁 당시에 수많은 그 인권 유린, 여성 인권의 문제, 또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짓밟은 그런 행위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일본은 어쨌든 태평양 전쟁, 식민지 지배를 동안 저질러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2007년도에 미국 연방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HR 121이 발의가 돼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에 또 브래드 셔먼 의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또 그런 결의안에 나온 대로 미국 연방회에서 결의한 대로 일본 정부는 침략 전쟁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위안부에 대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사죄하라는 것이 요구했는데 사실 아직도 일본 정부는 사실 이 반성도 안 하고 있고요, 인정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어떤 이 문제의 근본이라는 것을 적어도 아테소 위원장께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그 평소에 가려져 있던 불편한 진실이 요즘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소위 지소미아 종류에 대한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나 이 조회하의 시각들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 국민들은 실망스러운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고 특히 퀘벡처럼 네. 이런 그 소위 자발적이고 네. 그런 분들의 역할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같은 선상에서 네.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같이 하고 계신데요. 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참여도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시장 경제를 좀 지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어떤 특정 대상을 이렇게 직시해서 네. 뭐라 하지 말자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 말씀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지금 국무부의 뭐 폼페이오 장관께서 조금 실망이고 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또 누구죠? 마크 예스퍼 국방장관도 좀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서 전혀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고 예. 또 거기에서 우리 정부에서 취한 여기 주미 대사를 사실은 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몇 개의 조치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 정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지금 주말인가요? 어쨌든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조금은 좀 일본 입장을 듣는 듯한 그런 또 이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거는 당연히 지금의 팩트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지금까지의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주류 언론 그리고 미국의 연방은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예. 사실 우리 K-팩도 작은 단체의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네. 이런 노력을 왜 해야 되냐면 그런 거를 잘못된 정보들을 계속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자들 또는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얼마나 알고 공부를 하고 또 한국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럼 그분들이 그럼 한국의 언론들을 또 얼마나 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는 거는 뭐 뉴욕 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또 본인들의 주류 언론들 그리고 뭐 영국의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데 그게 굉장히 한정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진실과 평화의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 보면은 미국은 독일과 일본의 어떤 침략국계 전쟁한 연합국의 주역이었고요. 승전국입니다. 네. 근데 일본이 이렇게 감치라고 하는 역사는 곧 미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설명만 잘해내면 미국은 한국의 최고의 우방이고 일본을 넘어서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돌이켜보면 1905년도에 카츠라 테프트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쌍방이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뭐 이런 지배권 이런 것들이 그게 역사에 좀 잘못된 부분은 있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속에서 일본을 편드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가장 또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일본을 돕고 이해를 했지만 1940년 진주만을 폭격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일본이 뭐라 그럴까 저희들은 이렇게 군국주의로 가는 조건에서는 언제든지 일본이 다시 힘이 생기고 또 어떤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렇게 독재화되고 이렇게 내셔널리스트로 이렇게 변해가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미국과의 동맹을 깰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대한 거 그리고 침략 전쟁을 인정하느냐 안 하는 건데 지금 한국과의 지금 경제 도발 문제도 사실은 일본이 그걸 불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연방 또는 미국의 식자들, 언론들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미국의 유권자 단체를 만든 거고 우리 단체 속에서 연방 의원들의 각 지역에 있는 우리가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미팅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간담회를 합시다. 만납시다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역할들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돌아오면 네. 그 셔먼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셔먼 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네.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브레이 셔먼 의원께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 난프라리필레이션에서 아시아 태평양 그 비확산 위원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호주, 뭐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가 예. 미국의 국무부 외에 중요시하는 제일 중요시해야 할 그런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셔먼 의원의 한 움직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근데 셔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어쨌든 진실에 대한 거 또 평화에 대한 거는 초당적으로 임해주고 계십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됐던 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한반도 역사와 한반도에 관련된 아젠다, 평화의 아젠다에 대해서 간담회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